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5일, 오늘 식목일이죠. 마감 시황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괜찮았죠. 증시가 정말 하다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어요. 아침엔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강세장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게 막 급등하고 급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우리 3월 중순까지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었고 막 그냥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견디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으시죠. 예. 그리고 기업들이 빠져도요 마음이 편해요. 또 내일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생기고 또 너무 급등해도 기다리면 또 내려오고 굳이 추격 매수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되게 여러분들 매매하시기는 좋은 것 같고 포트만 잘 구성하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쨌든 좋은 분위기의 장세가 좀 계속 지금 일단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금 당장 뭐 주식은 막 던지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에요. 빠져도 잘 견뎌내셔야 되고 2차 상승이 제가 그 어디죠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김동원 소장님하고 윤조 센터장님, 박세익 전무님, 그다음 펀드 저랑 같이 책 쓰셨던 이한영 펀드 매니저, 그다음에 이선엽 센터장님인가요? 신한증권에 그 네 분이 나와서 이제 꾼인가요? 뭐 이게 한국경제TV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봤는데 와 재밌더라고요. 저희 윤지호 센터장님은 혼자 외로우신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했는데 센터장님이 조금 약세론자시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선엽 센터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 상승은 엄청날 것 같다. 그 말은 맞아요. 이게 증시가 1차 상승하고 나서요 조정 받잖아요.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예전에 KB증권에 이은택 연구원이 쓴 자료 보니까 4개월까지도 횡보할 수 있대요. 지금 딱 2달 지났거든요. 그 말대로면 더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2차 상승을 위한 지금 기간 조정이거든요. 이게 끝나고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그 데이터로 다 확인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옛날 그게 맞다면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지금이 강세장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또 이러다 기간 조정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2차 랠리가 굉장히 뜨거울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함부로 주식 비중을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버할 때 약간씩 줄여놓는 건 좋은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 소중한 주식을 막 던지지 마세요. 남한테 싸게. 대부분 이러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SK 빠졌죠. 그럼 이 생각을 해요. 아 이거 팔아야 돼요. 다 그래요. 아 이거 팔까요? 올라가면 다음날 살까요? 예. 반대로 해야죠. 내려가는 날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분을 늘리세요. 지금 그냥 조금 먹고 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소탐 대실하면 안 되고 2차 사이클이 저도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 이미 2차 사이클 시작된 업종도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막 장비주도 날라다니잖아요. 걔는 벌써 시작했고 또 돌아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시면서 큰 사이클을 한번 노려보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막 일일비 하면 안 돼요. 절대. 정말 여유 있게. 예. 차라리 그냥 주식 안 보셔도 돼요. 자꾸 보면 흔들리니까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시든가. 그래서 좀 큰 흐름으로 시장을 진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일단 올랐고요. 아침 내내 빠지다가 이렇게 막판에 밑꼬리 쭉 달고 진짜 강하죠. 들어 올렸고요. 월봉상으로도 좀 안정적입니다. 제발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지 말고. 이 오버하면 당하거든요. 와, 증시 엄청 강했죠 이때. 2달 동안 30% 가까이 올라버려가지고. 증시가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000포인트 앞두고 되게 완만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차트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 드문 차트예요. 변동성이 없잖아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차트. 이런 구간이죠. 약간 천천히 이런 구간. 이때 되게 좋거든요. 이럴 때. 근데 너무 또 오버하면 한 번씩 맞아요. 두들겨 맞습니다. 네.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고.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한번 보시면 역시 오늘은 이따가 제가 보고서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의 호재 나와서 철강주가 다 날라갔습니다. 동국제강, 또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철강주들이 뜨거웠고 전기가스도 오랜만에 갔어요. 한국전력. 그 다음에 시멘트, 기계, 예, 한미반도체가 오늘 엄청났습니다. LIG 넥스원 다 좋았고 그 다음에 의류주도 오늘 괜찮아요. FNF가 다시 회복되고 한섬 이런 기업들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요새 분위기 좋죠. 삼성전자가 조금씩 조금 뭐 급등은 아니에요. 급등은 아닌데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고 은행, 유통 뭐 다 올랐고요. 좀 빠진 거는 화학주가 이 석유화학 기업들 중에서는 롯데정밀이 오늘 좋았고요. 정말 롯데정밀도 고생 많이 하셨고 롯데케미칼이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일부 화학회사들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기업들도 일단 오늘은 신풍제약은 올랐지만 셀트리온이 별로 안 좋았어요. 좀 하락을 했고 통신주도 오늘은 조금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캐릭터 상품 손오공이 급등했고 철강, 원자력 발전소는 왜냐면 만약에 부산시장이 야당이 되면 원전을 좀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기대감도 있고 또 중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다시 한번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그동안 되게 터부시했죠. 안 좋게 봤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시각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 원전 관련주가 좋고 대표적인 게 두산중공업이죠. 그래서 요새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고 또 페인트 관련주는 오늘 아침에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지만 국도화학 같은 기업들이 사실 좀 약간 그쪽 관련 기업들이고 노르페인트 실제 페인트 회사들도 요새 업황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건설기계도 오늘 또 올라갔고 화학 섬유 회사들 오늘 코오롱 인도가 꾸준하죠. 꾸준히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 뭐 다 날라갔고요. 화려하죠. 반도체 장비죠. 3D 낸드도 오늘 좋았습니다. K시테, 뭐 원익QNC 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창투사, 뭐 항공기 부품, 밥솥 뭐 다 올라갔고요. 뭐 오른 게 워낙 많아서 바이오시밀러 오늘 좀 빠졌고 2차 전지는 좀 안 좋았어요. 이노베이션이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눌림목입니다. 자, 저번에 혹시 기억나세요? SK 이노베이션은 그 배터리 사업 가치가 이제 0인 자리가 여기에요. 20만. 여기는 저점입니다. 좀 올라왔다 눌러주는데 요 레벨은 저점으로 보세요. 그래서 좀 눌렀다 가겠죠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 안 좋았어요. 항공주도 빠졌고 줄기세포, 바이오가 다 안 좋았죠. 뭐 진단키트 이런 게 6개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다 쉬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쿠팡 관련주, 뭐 휴대폰 부품주, 통신 장비 대체적으로 쉬어갔지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고르게 반등을 했고 일부 이제 바이오 이쪽 섹터하고 자동차, 전기차 이쪽 관련주는 조금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투자자별 종합으로는 개인하고 외국인, 요새 외국인 계속 사는 거 아시죠? 기관만 팔고 기관은 계속 팔 거예요. 연기금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기관은 기대하면 안 되고, 근데 외국인이 요새 갑자기 주식을 좀 사기 시작해요. 과연 어디까지 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양호했다. 코스닥, 코스피 견조했다. 뭐 급등보다도 정말 견조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식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뉴스 좀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봤던 것 중에 뉴스도 좀 있고 일부 좀 여기 근데 제가 보고서를 아까 좀 미리 녹화는 해놨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요거 나온 건데 파운드리 요거 IBK 투자증권 들어가시면 파운드리 공장 요 보고서가 있어요. 파운드리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요거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이에요. 설계도를 줘요. 그러면은 그 파운드리 회사가 받아다가 그대로 똑같이 예,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돼요. 파운드리는 생산 업체입니다. 반도체 생산. 예,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되게 많아요.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고 다 같이 하는 회사가 있고 생산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TSMC는 생산만 해요. 설계 안 해요. 오사트가 뭐냐면 후공정 저런 것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정상인지 아닌지 쓸 수 있게 테스트도 하고 절단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게 오사트라 그래요. 후공정. 이거 용어는 꼭 외워두세요. 오사트는 후공정. 반도체 제일 마지막 공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요새 저런 거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인 회사가 한미반도체예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 그래서 반도체 그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전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주말에 올라와가지고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예요. 이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파운드리 점유율인데 TSMC가 1위죠. 삼성이 2등. 차이가 많이 나죠. 삼성이 따라잡으려고 정말 지금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TSMC가 워낙 애플 비중이 높아서 애플이 정말 물량 많이 몰아주고 있거든요. 삼성이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방 산업 얘기 나오고요. 산업별 비중 주요 심각한 공급 부족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자동차도 지금 못 만들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노출되고 있고 요거 이제 지표들이고 이제 각 환경입니다. TSMC 고객 애플 퀄컴 정말 다양하죠. 저 세계 1등 기업이고 삼성 1등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객은 퀄컴, 엔비디아, IBM, 삼성전자. 사실 옛날에 여기에 애플도 들어가 있었는데 뺏겼죠. 애플이 삼성에 안 맡기려고. 설계를 줘야 되니까. 뭐 글로벌 파운드리도 있고 다양한 고객 이 회사들이 여기 포진을 해 있습니다. EUV는 뭔지 많이 들어보시죠? 극자외선. 파장이 짧은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미세 공정을 만듭니다. 파장이 짧으니까 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웨이퍼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빗으로. 얇게 그리면 많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파장이 이렇게 짧아요. 얘는 길죠. 193, 13.5. 다만 비싸죠. EUV 공정 너무 장비도 비싸고 ASML이 독점입니다. 삼성이 한 40대 정도 가져갈 것 같고 TSMC가 70대, 하이닉스가 현재 2대고요. 인텔도 한다고 하는데 인텔까지 줄 물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사트, 후공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도체 후공정 세부 및 국내 기업 리스트 8대 공정이 있는데 웨이퍼를 제조한 다음에 웨이퍼는 SK의 SK 실트론이 하고요. 산화공정 산화 막을 입혔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리고 포토 공정 빗을 쏴가지고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깎아요. 필요 없는 걸 깎아서 방막 이제 뭐 증착하는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금속 배선 깔고 EDS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징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아마 패키징 전에 좀 하는 공정일 거예요. 배선 깔고 이거 좀 한글로 써주지. 아무튼 그렇고
맨 마지막에 이제 조립하는 거. 이게 패키징. 진짜 어려워요. 반도체는 사실. 요겁니다. 요게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절단 테스트 패키징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요. 예. 그래서 주로 절단하는 게 여기 밑에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게 들어가죠.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로 하거든요. 여기 끝에다가 마크도 해요. 뭐 삼성전자가 있다, 하이닉스가 있다. 패키징은 이제 마지막에 포장하는 거죠. 이런 구도로 일단 후공정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고,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테스나. 예,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많죠. 테스나. 예. 뭐 리노공업, LB세미콘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사트는 후공정 전 세계 세 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ASE, 미국의 암콜, 중국의 JCET 이 세 개 업체가 대표고, 국내에서는 테스나, 네페스,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윈팩, LB세미콘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외주를 많이 줘요. 직접 삼성이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면서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오늘 그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제 대체 투자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설주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 사실 이것보다도 건설주는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뭐 DLNC 중심으로 좀 많이 언급은 해드렸지만, 뭐 GS건설 좋고, 예, 다 좋죠. 건설주 하나 정도 포트에 담아 놓으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다만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면 분명히 한번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 좀 한번 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하락하면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건설주는 좀 큰 사이클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짧은 사이클로는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성증권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여기 뭐 이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수혜 업종은 신탁에서 했죠. 토진 신탁, 한국 자산 신탁,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제 한국 자산 신탁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여의도 시범 광장 아파트 이거를 수주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연 중이래요. 2016년에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신탁회사에 유리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선거 이후에도 뭐 신탁회사들 주가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뭐 전체 뭐 이렇게 건설 건자재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아이온스가 뭐냐면은 그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이제 부품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로 삼성전자, 셈에스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고,
되게 특이한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요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엄청 올라가요. 미국의 반도체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매출 비중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좀 부진했지만 작년부터 매출 성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는 더 좋아지겠죠. 특히 반도체 식각 공정에 그 쿼츠 있어요. 소모품. 그거를 대체할 신소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건 이제 양산을 해봐야 되겠죠. 핵심적인 이제 부품, 정밀 가공, 반도체 초정밀 가공 및 세정. 세정은 이제 오염물질 닦는 거죠. 이런 부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공, 세정. 이런 이제 부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아이원스는 여기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쪽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세정. 이게 되게 더럽죠. 이거 이렇게 닦는 겁니다. 코팅. 그래서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 있고 가동률 상승, 또 신소재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너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매출액이 60%나 되니까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좋죠, 오히려 이런 게. 왜냐면 지금 미국 투자 확대가 지금 가시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리스크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SK가 좀 부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가다 말았네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냥 너무 하루하루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빠지는 날은 오히려 매수 기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발 오르는 날 사지 마세요. 오르는 날은 잘 가네 이렇게 좀 여유 가지고 최소 1년 2년 보시고 투자하셔야죠.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마세요. 근데 계속 내용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주가가 뭐 오늘 간다 내일 뭐 빠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안타 증권의 최남구 애널리스트가 되게 이쪽 지주회사 전문 연구위원이죠. 그래서 ESG 환경, 소셜, G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걸로 140조 원 파이낸셜 스토리를 완성한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SK CEO가 나와서 직접 파이낸셜 스토리를 얘기를 했고 시가총액 140조. 그 언급을 했습니다. 2025년.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위원회를 출범을 했고 차이나가스홀딩스 지분을 매각했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알리백 이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북미 플러그 파워 지분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SK 종합화학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옛날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구경제 산업은 좀 조금씩 없애고 있어요. 그걸 친환경 사업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또 SK그룹에 있어서 ESG는 포트폴리오 관리 철학의 근간, 자회사의 사업 조정의 최우선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인정받아서 이제 ESG 평가에서 SK는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3월 사이에 이제 주가가 되게 약했죠. 그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이 잘 안 됐고 SKC 거래 정지, 압수수색, 그다음 플러그 파워, 뭐 회계 오류, 이노베이션 주가 약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주가가 24만 원까지 그냥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건 다 반영이 됐고 오히려 SK 비중 확대에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 지금 진행형이고 바이오팜 이제 지분 처분했고 플러그 파워 지분 담보로 이제 현금 조달이 계획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사업 조정 16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46조 원 정도를 마련을 한대요. 엄청난 돈이죠. 저걸 통해서 소재, 바이오, 환경,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팜테코, 실트론, SK건설이 차례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 뭐 미래 가치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SK홀딩스고 지주회사고 핵심 성장 시딩입니다. 핵심 여기 핵심 회사들 현재 주로 상장사죠. 그 다음에 성장 비상장사 CMO IT 소재 차세대 에너지 그 다음에 시딩 모빌리티 물류 인프라 이런 것들은 키운다고 보시면 되겠죠. 핵심은 아마 이쪽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쪽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요 성장에 있는 기업들이 좀 퍼포먼스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유한타증권에 있으니까 한번 또 읽어보세요. 내용들은 현금도 많이 있고 이걸 통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기업 가치 키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ESG에서 SK가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45만원. 45만원은 좀 어쨌든 너무 낮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자, 그리고 이노션도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입니다. 광고 회사들 제일기획 이노션 올해 실적 좋아져요. 2분기부터 1분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1분기는 감소하고 2분기부터 이제 터닝을 합니다. 목표 주가를 85,000원 상향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왔던 게 1분기에는 이제 역기저효과 작년 1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1분기는 역으로 안 좋다는 얘기죠. 작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실적 발표 직전인 4월 지금 4월이 매수하기엔 가장 좋다. 왜냐면 지금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좀 비중을 늘려보자. 그런 좀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노션도 옛날에 기억나시죠? 저번에 제가 5만원대 한번 말씀드렸다가 7만원 갔다가 다시 쭉 빠져가지고 참 어려워요. 이게 안 팔면 어려운 건데 다시 좋은 가격까지 온 것 같아요. 하이브는 아시죠? 예, 빅히트 아주 오늘 그 국위 선양했다라고 지금 저희 당사 안진아 연구원이에요. 썼는데 아무튼 미국 레이블이 뭐냐면 음반 회사입니다. 음반 엔터사 그걸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미국 레이블 참 그러니까 이런 거면 애널리스트들이 아니 뭐 물론 이제 용어는 맞는데 그냥 좀 옆에다가 음반사라고 좀 써주면 물론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참 어렵죠. 이제 저도 사실 레이블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좀 보고서가 좀 어렵긴 해요. 하도 영어들이 어려운 게 많아서. 결론은 미국 음반사, 세계적인 음반사 거기에 누가 있죠? 저스틴 비버 그런 이제 세계적인 팝 가수들이 포진한 소속사를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1조 원 주고 목표 주가를 50만 원 올려버렸습니다. 와 대부분 30만 원대인데 당사 안지나 연구원은 무려 5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 성공했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런 레이블을 인수하면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K-팝이 미국 시장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평가할 때 매출액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하이브의 끝은 어디인가. 난감하다. 동사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틀어 최초란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산업 측면에서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전례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몰아치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인적 자본 베이스의 엔터, 콘텐츠 사업은 가치를 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효과가 큰 산업으로 이에 파생되는 소비자 수출 촉진, 연관 산업 부가 창출 등 콘텐츠 사업 가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있고 이런 노래도 있고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는 해요. 우리 한국의 무형자산이잖아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되게 인색한데 저는 당연히 가치 평가를 제 가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가치 평가하기 쉽진 않죠. 근데 어쨌든 5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잡았습니다. 적정 가치를. 그러니까 하이브를 통해서 중간에 위버스 플랫폼이 있어요. 이제 팬클럽을 대신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굿즈도 판매하고,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여기에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를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플랫폼인데 엔터 플랫폼이죠. 위버스가. 그래서 성장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악재인데, 유상증자를 하는 게 뭐 이 회사 인수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나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스틴 비버가 주주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주요 아티스트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유명한 분들이 포진해 있고요.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진짜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원은 예전에 많이 한번 설명해 드렸죠. 비즈니스원, 예, 그 뭐죠, 전자세금 계산서 만드는 회사고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시장 계속 커지고 있고 고객사도 늘어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제공하고, 예, 전자세금 계산서 솔루션, 스마트빌, 다양한 부가 기능에 추가로 통합 재무관리 솔루션을 런칭해서 이제 여러 고객들을 유입시켰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빌의 이 고객이 약 400만 정도 되고 월 활동 유저가 149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400만 개 회사가 지금 고객사로 있는 거죠. 목표 주가를 오늘도 올랐습니다. 단 좀 주가가 약간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정 나올 때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 회사죠. 고등교육이고 국내에서는 좀 대표, 그리고 스타 강사를 많이 데려왔나 봐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경쟁력은 이제 메가패스 결제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 디지털 대성 이투스 경쟁사보다 월등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성장률이. 그리고 성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ER이 10배밖에 안 되니까 주가는 좀 저평가돼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건 좀 리스크죠. 근데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 오히려 저학년들이 더 온라인 교육을 더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옛날에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 회사는 온라인이거든요. 근데 그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온라인 수업을 받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때보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 뉴스를 보고 아 이건 무조건 줄어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안에서 온라인은 늘어나는 거죠. 메가스터디 교육은 예전에 기억나세요? 신한증권에서 제가 보고서 한번 옛날에 한번 알려드렸죠. 그리고 좀 최근에 좀 쉬었는데, 다시 한번 이 NH투자증권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거예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여기에 노출된 기업은 주가 안 가요. 그러니까 특히 대규 같은 기업들 주가 되게 안 가죠. 근데 온라인 전용을 하는 이 메가스터디는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난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어느 한쪽은 성장하고 어느 한쪽은 계속 어렵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겨내는 기업들이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뭐 비기툰 아까도 설명드렸고요. 예, 여기는 34만원. 저희 당사가 너무 세게 부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34만원 목표 주가를 불렀습니다.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타카홀딩스를 인수를 했고요. 예, 대형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비기트품으로 들어왔고 북미 시장 점유율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30만원 이상으로 목표 주가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미반도체 뭐 너무 잘 아시죠? 제가 뭐 하도 진짜 작년부터 계속 한미반도체 워낙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솔브레인 반도체에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게 한미 그죠? 솔브레인 이 두 개는 아마 그거랑 뭐 있죠? 원희골딩스 그죠? 케이스텍 이 기업들은 아마 워낙 많이 알고 계시고 유니셈, YIK 반도체는 진짜 이오테크닉스 하도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넥스틴, 하나마이크론까지 그래서 되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인가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하고 자꾸 헷갈려요. 일단 오늘은 한미반도체 나왔고 목표 주가를 3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대만에 주로 납품하는 오사트 후공정 반도체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 패키지인데 여기 나와 있죠.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 세척, 건조, 검사, 선별, 적재 이런 걸 수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대부분이 비메모리 후공정, 오사트. 이 후공정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오히려 수주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요새 이 후공정 있죠. 오사트를 후공정이라고 그래요. 후공정. 그러니까 반도체를 다 만든다. 전공정이 뭐냐면 반도체를 딱 이제 만들어요. 전공정에서 뭐 세척, 뭐 식각 해가지고 뭐 포토 공정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지죠. 그거를 이제 절단도 하고 실제로 칩을 이제 정기적 성격을 만들어 가지고 칩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후공정이에요. 검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오사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주를 많이 줘요.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업체들한테 많이 맡깁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 이게 많아지면 질수록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 동사의 주력 장비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제 비메모리 공급 부족도 좋고 신제품 매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36,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침에 3%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페인트 에폭시 아시죠? 에폭시 페인트가 에폭시 수지로 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페인트는 4개입니다. 레진, 수지, 안료, 용제, 첨가제인데 이 중에 수지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안료. 수지는 페인트의 골격입니다. 안료는 색상을 가진 분말입니다. 근데 수지의 대표 제품은 에폭시. 에폭시 가격이 급등, 사상 최대치 갱신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안료는 이산화티타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에폭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도화학이 최대 수혜주인 것 같아요. 금호석유, 롯데정밀화 이런 기업들이 일단 수혜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흥미롭죠. 페인트가 지금 업황이 너무 좋은데 그 페인트의 원재료인 수지, 특히 에폭시를 만드는 기업이 가장 지금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국의 이제 수출 증치세 이건 알아두세요. 제가 철강은 올해 정말 제가 올해 좋게 봤잖아요. 제가 민감주 중에서는 거의 철강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구조적으로 좋아져서 그래요. 저는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별로 그렇게까지 큰 관심은 없는데 아예 싸든지. 예. 근데 철강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감산 환경 규제 때문에 철강 회사들 감산 들어갔고 이번에는 증치세. 철강에서 중국 회사들이 미국이나 한국에 수출할 때 세금을 환급받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딱 수출을 하잖아요. 10만 원을 환급해줘. 예. 근데 이거를
어쨌든 올리거나 없앤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회사들이 수출을 딱 하잖아요. 할 때 세금을 딱 돌려줍니다. 자, 100만 원 수출하면 10만 원. 야, 10% 세금 깎아줄게. 90만 원. 90만 원에 수출하고 10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좋죠. 근데 안 돌려준대요. 그럼 가격을 100만 원짜리 110만 원으로 올리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진을 먹겠죠. 그러면은 중국의 철강 수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국내에선 그걸 쓰는 회사들은 안 좋지만 경쟁사들은 좋죠. 중국 회사 거에 일단 비싸니까 우리나라 건 싸고.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도 좋고 현대지죠.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이 이런 수출 증치세 폐지. 그러니까 증치세는 한마디로 이 수출을 할 때 내는 세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없앤다. 중국 회사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한국은 좋죠,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고요. 정밀화학은 제가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암모니아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5만 원 돼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말 주가 안 갔어요. 징그럽게 안 갔죠, 솔직히. 근데 보시다시피 진짜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가 사실 여기였어요. 이구가. 근데 안 갔어요. 안 가고 장이 꺾이면서 한번 확 빠졌고. 근데 결국에는 가요. 그죠? 예. 잠깐의 아픔은 있었지만 돌립니다. 그러니까 롯데정밀학은 이렇게 보시면 특수 소재 업체인데 셀룰로스라고 있어요. 혹시 대체육 아세요? 비욘드 미트? 대체육. 그걸 얘네가 그 셀룰로스로 만들거든요. 그거 당연히 앞으로 좋아져요. 대체육 수요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고기 대신 먹는 거죠. 고기랑 맛이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는 저장할 때 부피가 너무 크니까 암모니아로 바꿔주면 돼요. 질소 하나에다가 수소 3개 붙여버리면 돼요. NH3. 이게 암모니아죠. 그렇게 되면 부피를 작게 해서 운송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모멘텀이 장기적으로는 붙겠죠. 그리고 지금 본업도 잘해요. 뭐 가성소다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서름을 많이 받았죠. 드디어 위가 조금 열리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들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식의약용 그린 소재 신증설. 이걸 애니코트라고 하더라고요. 애니코트. 그 식의약용.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화학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건설 이야기인데 박세라의 건설 이제 이야기고 신영증권에 나온 핵심 뭐냐? 서울시장이 바뀌면 뭐가 바꿀 수 있냐? 규제를.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35층 룰. 그러니까 서울시 용도별 충수 규제에 따르면 높은 기준은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 주거용 건축물은 무조건 35층 이하, 주상복합은 50층 이하로 각각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더 이상 못 짓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제도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층수 규제가 건설사한테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뭐 보면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용적률 완화 등 이런 것들은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 왜냐면 서울시장 혼자 할 수는 없대요. 왜냐면 서울시장 혼자 하기에는 지금 서울시 의회 109석 가운데 101석은 민주당이 또 차지하고 있어서 서울시장이 만약에 야당이 됐다면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거, 한계가 좀 명확하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실적 추이는 이제 다가오는데 내년 대선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그 보궐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계속 불이 붙을 수 있다. 뭐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도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만큼은 재건축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아마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떨어지긴 좀 어려워 보여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제 건설 쪽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건설, 이게 KB증권에서 나온 좀 보고서기도 한데, 이 건설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 요새 대부분 애널리스트들도 다 좋게 보고 있고요. 진짜 1년 전만 해도 건설 쪽 그렇게 좋게 보던 애널리스트 별로 없었는데, 확실히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분위기 많이 바뀌었고, 그 안 좋은 업황에서도 돈 벌고, 해외 쪽 수주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국내 주택까지.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요. 뻔한 건데, 내가 얼마나 이 뻔함을 이용해서 저가에 잘 매수해서 끝까지 가져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우직한 사람이 승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세 보시고 조급하신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뭐 매일 주가를 어떻게 맞춰요? 오늘 5% 빠진 애가 갑자기 내일 10% 가는 것도 가기도 하고, 진짜 뭐 바뀌잖아요. 그게 또 주식 투자인데, 주식인데 하루하루는 정말 알 수 없고, 그러나 먼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요. 이런 뻔한 업종들. 이 기업들을 내가 너무 뻔한데 변화가 없다면, 이 흐름대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내가 잘 가져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은 전반적으로 되게 싸거든요. 주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주가 자체가. 그리고 특히 대형사들이 매력이 있는 게 점유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대형 브랜드. 그래서 이 편한 세상, 자이, 뭐 레미안,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프루지오, 이런 브랜드들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건설 쪽에서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재평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애널리스트들이. 이것도 별거 아니고, 가치, 밸류에이션은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 리레이팅, 재평가.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예요, 저게 용어가. 그러니까 저런 용어 딱 써있다.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는 게 딱 써있다. 그러면 주가 재평가 좋은 겁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구조적 성장. 이거 뭐 누가 반도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러면 구조적 성장이구나, 좋은 거구나,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올해 좀 좋은 흐름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테슬라 저희 당사의 유증이온건이 썼고요. 테슬라가 18.6만 대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많은 물량을 일단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해줬고, 그리고 상해 공장이 판매량 증가의 핵심이고요. 모델 3 기준으로는 지금 생산량은 25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델 3하고 Y가 엄청 잘 팔려요, 지금. 특히 중국 쪽에서. 그리고 이제 6, 7월부터는 독일 베를린 공장도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 Y는 주로 LG화학에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고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테슬라도 뭐 여기저기서 뭐 위협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테슬라도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현대차도 잘하고 있고, 폭스바겐, 포드 뭐 지금 전쟁 중인데, 일단은 지금 전기차 시장 커지니까 다 똑같이 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전자 오늘 속보 뜬 거 보셨죠? 드디어 MC 사업부, LG전자 고생들 하셨고, 이제 진짜 뭐 15만 원대인데 20만 원 고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어쨌든 안 되는 거 철수해서, 이번에도 철수 안 했으면 LG전자는 진짜 볼 수가 없는 기업이죠. 별로 볼 필요 없네.
왜냐면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안고 가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 이제 스탑.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솔직히. 근데 정리한 겁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저런 결정은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 중단을 했고 6월 달에 영업이 중단되고요. 또 프리미엄 제품군 양강체제 보급형 이런 것들이 너무나 경쟁이 심한데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5년 동안 한 5조 까먹었대요. 작년에만 8천억 까먹고. 근데 그만큼 까먹은 돈이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니까 LG전자 실적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죠? 이제 뭐를 할까요? 전장 부품, 전기차 부품, 가전, 로봇, 다양한 사업들 하겠죠. 그 돈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매각의 어려운 배경과 향후 매각 추진 가능성, 사업부 철수 결정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했다고 하고요. 세 가지 선택 중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 철수가 가장 최선의 방안. 매각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특허 같은 걸 이제 보유하는 거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뭐 얼마 정도 비용이 나갈지는 결정되진 않았고, 5G 특허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에 사용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칩셋이나 통신사 유통거래계약, AS나 물량 납품 등 언제까지 지속할 거냐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정확하게 좀 답변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 2만 4천 건의 특허 갖고 있고요. 3천 명 이상의 인력 이런 것 이제 이런 인력들은 가전 TV B2B 분야에 이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B2B는 이제 그 기업 간에 거래하는 뭐 그런 사업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고 7월 이후부터 보니까 한마디로 2분기 실적에 이번 적자가 반영됩니다. 중단 손익. 그리고 3분기부터 이제 클린. 음. 좋은 뉴스예요. 예. 이제 드디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미국 시장 엄청 커지고 있고요. 그 보시면 미국 배터리 시장이 커지니까 거기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유리하다. 예, 왜냐면 유럽에 배터리 셀이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요. 거기 중국도 들어가 있고. 근데 중국 회사들은 미국에 못 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죠. 미국이 커지는 거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그 리스크를 미국이 많이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죠. 근데 거기서 결국엔 뭐 누가 배터리를 만들든 간에 장비 소재 기업들은 수혜주죠.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전 개인적으로 신흥 SEC가 좀 되게 싸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요 기업들도 지금 여기 한병화연구원이 다 괜찮다라고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일단 전기차 이제 앞으로는 미국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보고서 있잖아요. 이게 증권사 보고서 일부를 다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 원래는 이제 이거를 저렇게 다 요약을 하면 좋은데 다는 못하고 이제 일부만 시간 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왜 이걸 하는지는 뭐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요약한 것만 저는 이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건 타사 증권사 보고서를 일부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이건 SK증권의 박함생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를 저희 이제 팀에서 예,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줬고 그래서 보시면 그린으로 맞추어지는 퍼즐 오늘 주가 많이 갔죠. 오늘 주가 많이 갔고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3,300 아까 그 키움증권 보고서 보셨죠? 예,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오늘 SK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소계통은 ECH와 가성수다.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요. 가성수다 같은 이제 PVC 같은 데 많이 쓰이는데 이제 건자재 쪽에 많이 쓰이는 거죠. 가격이 다 좋아요. 주력적.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도 좋고 하반기는 이제 그린 아까 셀룰로스 말씀드렸죠. 요게 어디 쓰이죠? 대체 같은데.
그리고 이게 나무 펄프를 기반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친환경 트렌드고 대체육 보이시죠? 네. 대체육 소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보유한 50%의 암모니아 트레이딩 비즈니스. 요거예요. 핵심은 저도 요 암모니아 쪽은 국내 1등 업체예요. 네, 롯데정밀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되게 그림 자체가 다 이제 성장하는 쪽이죠. 그런 것들이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아무튼 이걸 지금 사전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진짜 저는 압니다. 롯데정밀화 갖고 계신 분들 댓글 옛날에 적어주셔가지고 하도 안 간다고. 아무튼 그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 이렇게 잘 이겨내시면 다 보상이 와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요거는 이제 SK증권의 한동희 애널리스트가 PSK예요. 얘도 오늘 날아가는데 반도체 아시죠?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PR 스트립. 예, 회사 중에 하나고 반도체 전공권. 그러니까 감강액을 이렇게 바르거든요. 웨이퍼에.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이거 액이죠. 액을 나중에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 세계 1등 업체입니다. 이 감강액 PR 스트립 글로벌 1위 업체고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온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확대 수혜.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꼭 미국 쪽보다도 국내 삼성과 하이닉스 투자 확대 수혜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새 반도체 회사는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뻥뻥 날아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좋은 주가 흐름 기대하시고, 반도체 장비사들이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진짜 되게 많잖아요. 예. PSK도 오늘 갔고 또 이오테크닉스 여기 보세요. 그렇게 안 가다가 저렇게 가는 거 보이세요? 이오테크닉스 날라갔습니다. 신고가 나고 있어요. 어느새. 물론 안 간 것도 많이 있죠. 뭐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익 IPS도 많이 갔고 하나 머티리얼즈. 예. 저번에 이제 보고서 보여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내가 아무리 못 나뉘어도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가세요. 예. 제일 좀 못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원익홀딩스죠. 뭐 얘도 마찬가지고 또 솔브레인도 있고 뭐 너무 많죠. 진짜 많아요. K시테 뭐 이름만 되면 뭐 진짜 너무 많습니다.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다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어쨌든 뭐가 됐건 간에 꾸준히 들고 가시면, 특히 반도체 이런 장비주들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 게요. 사이클은 명확해요. 그냥 가요. 유상향이에요. 반도체 사이클. 근데 타이밍만 잘 잡아서 들어가면 너무 쉽게 돈 벌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회사예요. 장비 회사, 소재랑. 그냥 대충 급 나갈 때 사면 돼요. 이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눌러줘요. KC텍도 기억나세요? 이때 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회사 문제 있냐고. 자꾸 빠지니까. 아니,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외국인이 판 거예요. 예. 아니,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빠져요. 이유 없이 그냥 빠지고요. 지수가 그때 또 안 좋았지만, 여기 보세요. 이날 막 하루에 7% 폭락을 하고, 뭐 별거 없어요. 예.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나와요. 여기도 그렇고. 반복돼요.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구간이 한 번씩 꼭 나옵니다. 60일선 깨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 저걸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진짜. 앞으로 매매하실 때. 지금은 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갈만한 게 OLED죠. 이제 올해는 반도체도 작년에 좋았지만 OLED가 상대적으로 안 가잖아요. OLED도 얘네가 왜 못 갑니까? SFA도 그렇고. 예.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내가 반도체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 OLED 장비 쪽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들어서 안 가면 어때요? 기다리면 되죠. 그건 못 하실 거면 주식 하면 안 되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 못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게 보여요. 와, 저런 거
업종 사놓고 이런 거 사놓고 포트 딱 구성해 놓으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탁탁탁 가주니까 너무 좋죠. 그런 것들 적절히 구성해서 하시면 되는데 매일 그냥 이렇게 이거 비중 하나 많이 실어놓고 예, 이렇게 가나 안 가나 쳐다보시면 답답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고르게 되는 산업이 뭔지. 반도체는 왜 되는지 아시죠? 예, 제가 예전에 2주 전인가요? 김영우 이사님 SK증권 그분 대단하시죠?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반도체 굴기, 미국 반도체 굴기 최대 수혜주는 반도체 장비.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죠. 근데 진짜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 보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 보고 어떤 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는 분이 계시고 인사이트를 진짜 얻으신 분도 계세요. 그 차이가 이제 결국 수익률을 결정하겠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 요건 이제 건설 쪽인데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여기 보시면 이제 건설. 요새 건설 오늘만 해도 건설만 한 4개인가 보고서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더 보여드리는데 3개 보여드렸죠. 지금 삼성, 아까 어디였죠? KB, 그다음에 이제 하나증권, 하나투자증권에 나온 보고서를 요약했고요. 2021년 1월 국내 건설 수주액이 37%나 증가했고 비중이 40%로 가장 큰 민간 주거용, 뭐 아파트 같은 거죠. 이게 무려 83%나 늘어났대요. 아파트 분양 물량도 55% 증가. 1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예상을 했고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분양시장 호조로 어느 때보다 주택사업에 우호적이고 해외 부문도 최악의 발주 환경을 지난 가운데 실적 정상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 3년간 간편한 실적 개선, 그러니까 2, 3년간 편한 실적 개선이죠. 여기 저희 편한 실적 개선. 그리고 2021년 예상 건설업 ROE가 11.5%로 코스피를 상회해요. ROE는 한마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내가 100억 가지고 10억 벌었으면 10%예요. 100억, 10억 나누기 100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1억 가지고 얼마 벌었냐 이거예요. 1억 가지고 100억, 1억 가지고 1억 벌었으면 ROE가 100%고 1억 가지고 1000만 원 벌었으면 10% 이익이죠. 그게 ROE인데 높을수록 좋죠. 네, 건설업 ROE가 11.5나 되는데 코스피보다 높은데 PBR이 훨씬 낮아요. 원래 ROE가 높을수록 저 PBR이 올라가거든요. 요게 자산 가치가. 근데도 훨씬 싼 거죠. 왜냐? 이 시장의 오해 때문에 건설주는 안 돼. 이런 이제 인식 때문에 좀 그랬던 건데 싸다는 거죠. 맞아. 근데 뭐 건설업종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워낙 많으니까 대표적인 게 아무튼 브랜드 가치로는 GS건설이 1등이에요. 이건 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상으로는 GS건설이 당연히 1위고 가격은 진짜 DLNC가 제일 나아요. 주가 진짜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좀 주가 부진하냐면 GS건설보다는 분양 물량이 조금 적어요. 대신에 안정적이죠. 그리고 중소형 회사 중엔 대림건설 괜찮고요. 또 IS동소, JSND 이런 기업들도 좋고 요새 뭐 대우건설 뭐 유일하게 안 간 거는 삼성물산인데 근데 삼성물산 지주사니까 제외하세요. 건설사로 보시면 안 되고 사실 SK도 SK건설이 있어요. 원래 올해 아마 상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SK도 사실 되게 별거 다 가지고 있죠. 하나 아세요? 하나는 하나건설 갖고 있잖아요. 비상장. 그러니까 다 그 이 회사들 보면요 은근히 건설주 하나씩 다 지주회사를 갖고 있어요. 약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 뭐 사실 그냥 SK 갖고 있어도 뭐 건설주 갖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되겠고 하나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 근데 오늘 보고서가 정말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약간 그 보고서를 일부 이렇게 요약한 거 저희 이제 팀에
사실 그 김태균 부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이제 좀 도와주시는데 뭐 다시 한번 저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게 전 뭐 보고서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부 보고서를 좀 제가 요약해서 요약한 거를 오늘처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 지수는 어쨌든 올랐고요. 코스닥은 좀 빠졌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4월달 장은 뭐 넘길지 모르겠어요. 전고점을.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 패턴으로 시장이 가고 있어요. 너무 좋은 그림이에요. 저는 제발 이렇게 안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내일 빠져도 좋아요. 좀 쉬어가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살 기회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 가지고 주식 투자 해주시면 포트 딱 깔아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제가 기업은 안 적을게요. 하도 이게 기업도 적으면 뭐 누가 추천했니 아니면 말들 많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 안 해주시면 제가 기업까지 다 적어 드릴 수도 있는데 하도 이제 그런 게 좀 민감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얘기하면 제 방송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요 정도로 잡아봤어요. 뭐냐면 큰 틀은 4개예요. 성장,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는 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큰 기업들은 당장은 못 가요. LG와 아직까지 SK가 싸우고 있고, 뭐 아직 폭스바겐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뭐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도 주가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성장하죠. 반도체 당연한 거고. 하다못해 제가 삼성전자라도 사라 그랬잖아요. 사놓으시면 좋겠다. 반도체나 정 없다 하면 그 MLCC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는 뭐냐면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 좋아지는 거. 근데 제가 유독 올해 좀 좋게 보는 게 철강입니다. 철강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포스코를 계속 강조드렸던 거고 OLED 디스플레이, 그다음 폴더블 폰, 또 스마트폰 쪽에선 카메라 이쪽이 왜냐면 5년 만에 역성장 탈출이에요. 그리고 가치주에서 성장주가 되는 기업들 있죠. 뭐죠? 건설,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죠. 방사는 왜죠? 이거 아시면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신 건데 왜 방산주가 가치주에서 성장주일까요?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끝에 가서 얘기할게요. 지주사, 지주사 당연하죠. 아까 하나그룹, 뭐 SK, 삼성물산 다 성장형 지주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회복은 뭐냐면 진짜 왕따 당한 애들이죠. 면세점, 호텔신라죠. 징그럽게 안 가죠. 화장품, 뭐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편의점, 뭐 GS 리테일, 광고, 이노션 뭐 이런 기업들인데 완전 왕따주들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도 포트에 딱 한두 개를 딱 깔아 놓는 거예요. 요렇게 포트에 뭐 예를 들면 10에서 한 20%. 아니 뭐 얼마 안정적이에요. 잃을 게 없죠. 그다음 음식료는 진짜 너무 싸죠. 근데 음식료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저평가인 줄 아세요? 상반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반대로 하반기에 되게 좋은데 상반기는 기저효과로 되게 안 좋아요. 역기저효과. 그 음식료는 일부 뭐 한 10%?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트 구성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일단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치주에서 저는 어쨌든 자동차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보고 있고 반도체 당연히 핵심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시고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는 다시 한번 정답 알려드릴게요. 방사는 우주항공. 그죠? 방사 회사들이 옛날에 이제 무기 만들던 회사들인데 이제는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는 전투기 만들고, 근데 인공위성 LIG 넥스원도 이제 인공위성 미사일 만들다. 여기 보세요. 뻥뻥 가죠. 우주항공. 요럴 때 사야 되는데 안 사시더라고요. 이럴 때 쫙 빠졌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데서 많이 사죠. 그리고 3인방이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에서 하나 우주 하는 산업이 요 한 4개 정도 돼요. 근데 이 기업들이 가치주였는데 색깔이 완전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속한 게 뭐 여기 좀 빠진 거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 컨텐츠 드라마 제작사.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근데 너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만 해도 크게 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유의하실 건 여기에 하나에 쏠리면 안 돼요.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이것만 사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골고루 해야죠. 골고루. 이런 것도 좀 일부 넣어놓으셔야 돼요. 포트에. 그게 포트의 묘미예요. 내 포트의 쏠림을 완화해주고 성장주가 빠질 때 얘네가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대응 한번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좀 방송이 좀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예. 아무튼 매일매일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예, 고생하시는 것 같고 힘들 내시고요. 예. 저는 또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